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은 마감됐는데요. 그 내용은 제주도에 추진 중인 한 영리병원의 설립과 관련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의료민영화가 대체 뭐길래 청원인을 비롯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은 이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우선 가장 핵심인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더 많은 돈으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에요. 병원은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으로 나뉩니다. 이때 병원의 형태를 구분하는 건 병원을 설립하는 주체예요. 한국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기관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 현재 국내엔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만 있습니다. 수익 또한 임금, 연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병원 내 부대 사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가 투자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투자자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마치 대형 자본이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에 왜 뜬금없이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었을까요? 그건 제주도에 세워진 녹지국제병원 때문입니다. 녹지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중국 리디그룹이 설립 허가를 신청한 병원이죠. 그러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다고 말했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녹지병원은 외국인만 가능한 게 어디 있냐? 부당하다.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지난달 5일엔 법원이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7일 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분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걸까요?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보고 들으며 익히 접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해도 보험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현재 미국에선 보험이 없는 2,800만 명의 사람들은 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의료비를 주로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8.6%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1971년 2월 18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정부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I am proposing today a new national health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simply this. I want America to have the finest health care in the world. And I want every American to be able to have that care when he needs it. 이처럼 의료민영화의 시작은 모든 미국인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코에 따르면 처음 의도와는 달리 몇 년 후 의료 혜택은 줄었고 환자가 늘수록 병원 진료는 허술해져만 갔어요. 이전과 비슷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죠. 그래서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3천 명의 미국인이 질병으로 인해 파산에 처한다고 해요.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도 의료 부채로 인한 파산 비중을 바꾸진 못했어요.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취약한 건강보험이 꼽혔고, 심지어 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파산한 가정의 75%는 여전히 의료부채 때문이라고 응답했죠. 그럼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다 미국처럼 큰돈을 내고 진료를 봐야 할까요? 유럽과 캐나다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공공의 역할이 강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강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은 공공, 비영리병원이고 영리병원의 비중은 대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에서 나타나는 고급 의료의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환자들에게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고
이 대가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의료 수가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하지 않고 장기 요양, 일부 수술, MRI 및 CT 검사, 성형 등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했죠.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영리병원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이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비롯된 폐단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입니다. 의료민영화 논의로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절대로 인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문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미에서인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의료민영화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의료의 목적은 모두의 건강이라는 것 가장 염두에 두고 의료민영화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지브리였습니다.